이번 시간에는 22년도 3회 22년도 3회 전기이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 사이에 대한 20번에 대한 이제 문제를 이제 풀도록 하겠고요. 1번 보시면 투자율은 얼마일까요? 자속하고 이제 자장의 세기가 나왔죠. 앞에서도 풀었으니까는 자속 밀도는 투자율에다가 자기의 세기를 이제 곱한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걸 이제 우리가 투자율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투자율. 이 투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만큼 자속을 잘 흘리느냐, 그렇죠? 얼마만큼 전자석이 되기 쉬우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값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투자율은 진공 중의 투자율하고 이제 비투자율, 그렇죠? 이제 기기마다 이제 고유 특성이 있는 그런 투자율 값하고 이제 진공 중에서의 투자율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투자율이 얼마냐, 이 투자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럼 투자율은 요거 자기의 세기만 넘기면 되겠네요. 자손밀도분의 자기의 세기, 자장의 세기. 자손밀도는 0.5라고 했고, 자장의 세기가 1000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요거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헬리퍼미터가 된다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기본적인 자기에서의 요런 식들은 꼭 암기를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똑같은 문제였는데 숫자만 조금 다르죠. 인덕턴스에 흐르는 에너지니까는 축적되는 에너지 2분의 1의 LI의 자승, 그렇죠? LI의 자승이죠. 문제에서는 이제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전류를 두고 나머지를 반대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I의 자승이 2가 넘어가니까는 분모니까는 분자로 가면서 위로 올라가고, L은 분자였으니까 내려오면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이 제곱은 반대로 넘어오면 루트로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대입을 하면 되니까, 인덕턴스가 EL이라고 했고, 에너지가 25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누어지면 5, 25죠. 루트니까는 벗어나면은 이제 5가 되겠네요. 그렇죠? 앞에서 했던 건데 숫자가 다르게, 그러니까 뭐 동일한 문제인데 숫자만 이렇게 이제 다르게 해가지고 출제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자기 회력에 기자력을 주면 이제 자속이 흐르죠. 그럼 이제 변압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변압기가 있다라고 보시고, 이게 코일이 이렇게 이제 감겨 있으면, 이게 이제 전류를 흘리면, 이 철심에 자속이 이제 이렇게 자로 회로에 자속이 흐르겠죠. 요거 이제 권수, 그렇죠? 코일 철심에 감은 권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자기 회로 내를 통과하는 그런 자속도 있지만, 요거 말고 요 철심에 흐르지 않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누설되는 자속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누설 자속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3번은 자기 회로 이외의 부분을 통과하는 자속을 우리가 누설 자속이라고 이제 부른다더라라고 이제 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고요. 4번, 자기 저항의 단위가 얼마일까요? 그렇죠? 자기 저항의 단위는 얼마일까요? 그 앞에서 이제 이러한 자속이라고 하는 거는 전개에서의 전류랑 의미가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여기도 자로회로에 자속이 흐르는 거죠. 우리가 저항, 오음의 법칙에서 IR 이렇게 구하죠. 그럼 이게 자속하고 개념이 이제 유사하다라고 했으니까는, 여기에서는 요건 이제 요 V라고 하는 거는 기전력인 거죠. 전기적인 힘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럼 자개에서는 이제 기자력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자속하고 이제 유사한 부분이니까는, 그럼 기자력은 이렇게 자속에다가
자기 저항을 이제 곱한 값하고 이제 똑같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자기에서 이제 오음의 법칙 같은 거죠. 문제에서는 자기 저항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럼 자기 저항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요거는 기자력을 자속으로 나눈. 근데 기자력이라고 하는 거는 권수에다가 전류를 곱한 값이죠. 그렇죠? 그럼 요 위에 건 단위가 뭐예요? 암페어톤. 그렇죠? 밑에 건 단위가 웨버. 그러면 자기 저항의 단위는 암페어톤 이제 웨버가 되는 거죠. 전류랑 요 톤은 이제 감기는 권수안의 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답은 이제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5번. 1차 전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망간 건전지가 이제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1번에 나오는 이제 니켈 카드뮴하고 납축 전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죠. 1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2차 전지는 이제 축전지, 한 번 또 충전했다가 쓰고 충전했다가 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는데, 1차 전지 중에서는 이제 망간 전지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하고 직류 30V를 가했을 경우에 C1 양단에 대한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직렬로 접속했대요. 직렬로 콘덴서를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직렬로 접속을 했겠네요. C1하고 C2. 그렇죠? 이렇게 직렬로 접속하고 직류를 30V를 가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30V를 전압을 가했다. 그렇죠? 그때 C1의 양단에 대한 전압은 얼마일까요? 여기에 C1의 양단에 대한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그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콘덴서하고 저항하고는 서로 이제 구하는 방법이 이제 반대인 거죠. 그렇죠? 서로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저항이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면 전압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죠. R1, R2. 이거 V1, V2. 이거 V면 전압 분배 법칙은 뭐냐면 V1은 R1 플러스 R2의 R1의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압 분배 법칙에서, 그러니까 저항에서에 대한 이제 전압 분배 법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 콘덴서라고 하는 거는 요 저항하고는 서로 이제 그 합성 저항을 구할 때, 합성 값을 구할 때 이제 반대. 요게 이제 요게 직렬이면은 병렬처럼 구한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러면 요때에 V1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V1은 C1 플러스 C2분의 원래 이제 전압 분배 법칙이라면은 이제 R1이 들어가겠지만은 병렬처럼 구하는 거니까는 C2의 전체 전압. 그러면 얘가 5 곱하기 마이크로니까는 위아래가 다 마이크로니까는 10의 마이너스 6승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가로쳐서 빼면 되는 거니까는 5하고 10이니까는 5 플러스 10분의 원래 이제 직렬로 계산을 하면 저항이었으면은 R1이 올라가는 거니까 C1이 올라가겠지만은 이거 이제 병렬처럼 계산을 하는 거니까는 여기선 C2가 얼마냐면 10이죠. 에다가 직류 30V. 그럼 답이 이제 20V가 된다. 여기 15니까는 나누면은 2 곱하기 10을 하면은 20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답은 3번. 그래서 원래 저항이 직렬이었으면은 R1이 올라가겠지만 콘덴서에 대해서는 V1을 구하고 싶으면 상대방께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 LC 병렬 회로에 2의 전압을 가할 때 전전류 0이 되려면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0이 된다. 그러면 전류는 전압을 이제 임피던스로 이렇게 나누는 건데 전전류가 0이 되려면 전전류가 요게 이제 0이 되려면 요 임피던스에 대한 값이 그렇죠? 요 임피던스에 대한 값이 무한대가 돼야죠. 분모가 무한대면은 요 전체 값이 이제 0이 되는 거니까. 요걸 이제 무한대로 만들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LC 회로에서의 공진인 거죠. 그래서 공진이라고 하는 거는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은 지점을 이제 우리가 공진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오메가를 넘기고 L을 이제 반대쪽으로 넘기면 얘는 오메가 제곱의 LC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오메가 값이 얼마냐면 2파이 F예요. 그러면 이 오메가 대신에 2파이 F를 집어넣으면 그렇죠? 요거 대신에 2파이 F를 집어넣으면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주파수 제곱이 이렇게 남겠어요. 2파이 F의 전체 제곱이 C분의 1이 되는 거고 요 제곱을 넘기면은 요거를 넘기면은 루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2파이를 넘기면 2파이분의 1이 되는 건데 식을 표현을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 따라서 주파수는 어떻게 되느냐? 주파수는 2파이의 루트의 LC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전체 루트를 씌워도 결과적으로는 루트 LC분의 1하고 똑같은 식이니까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넘어가시고 8번 납축전지의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해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이 전달되기 위한 물체죠. 물 같은 거죠. 액체죠. 여기서는 묽은 황산을 사용을 하는 거니까 답이 1번이죠. H2SO4가 황산을 의미합니다. 납축전지나 연축전지나 똑같은 말이고 밑에 식이 있으니까는 참고해서 보시고요. 9번 8ohm의 용량 리액턴스에 어떤 교류 전압을 가하면 10A의 전류가 흐르고요. 여기에 직렬로 어떤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서 전압을 가하면 8A로 감소되었다. 저항은 얼마냐?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거죠. 전압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용량 리액턴스죠. 용량성 리액턴스네요. 용량성 리액턴스니까 이렇게 그려야죠. 용량성 리액턴스인데 8이래요. XC죠. 이게 8오hm 인 거고, 이때 10A가 흐른다. 전류값이 10A예요. 10A. 그래서 일단 요 회로를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요 회로에서의 전압이 얼마일까요? 전압은 얼마냐면 오음의 법칙이죠. 저항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는 8 곱하기 10을 하면은 80V가 됩니다. 그렇죠?
요런 회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런 회로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얼마인지 모르는 저항을 연결한 거죠.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항을 연결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연결을 했더니 얼마인지 모르는 저항을 연결을 했더니 똑같은 전압을 가했을 때 8V, 80V죠. 똑같은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얼마냐면 8A래요. 8A. 요 R이라고 하는 저항값을 달았더니 요 전류가 8A가 됐어요. 그렇죠? 전압은 똑같고. 그랬을 때에 요 저항에 대한 값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요를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럼 얼마일까요? 전류가 8이래요. 전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저항하고 이제 리액턴스 값이 더해졌으니까는 요 값은 이제 임피던스 값이죠. 임피던스는 저항에다가 리액턴스를 더한 값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 전류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임피던스 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80V라고 그랬죠. 80V. 근데 임피던스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전류를 계산했더니 8A의 전류가 흘렀대요. 그렇죠? 그럼 임피던스가 얼마라는 거예요? 임피던스가. 얘가 얼마게요? 여기 얼마를 집어넣어야지 8이 되냐면 10을 집어넣어야지 8이 되는 거죠. 임피던스 값이 10인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임피던스는 저항에다가 리액턴스를 이렇게 더하면은 이게 이제 임피던스 값인데 저항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항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리액턴스 값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8이죠. 8. 8을 하면 그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거죠. 10. 그럼 저항값은 얼마게요? 아까 계속 누누이 얘기했었던 680이죠. 680. 그렇죠? 따라서 저항은 6ohm이 되는 거죠. 직화삼각형 그려보면 얘가 제2의 8이고 얘가 10이야.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680이니까는 680. 그렇죠? 이렇게 구하기 싫으면은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죠. 식에다는 어떻게 대입을 하세요? 임피던스는 R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는 건데 이 임피던스는 10 그리고 저항은 모르겠고 플러스 얘가 8의 제곱인 거죠. 그러면 식으로 쓰면 조금 더 복잡해서 그래요. 아까처럼 680 외우는 게 편하니까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제곱이 넘어가니까는 10의 제곱이 R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이죠. 요걸 구하고 싶은 거니까 8이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R의 제곱이 10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이 될 거고요. 요 제곱이 넘어가면 여기 넘어가면 루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6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식으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 저렇게 680으로 푸셔도 되고 저게 훨씬 더 편하니까. 해서 답이 1번이고요. 10번. 평균값이 191이래요. 어떤 사인 교류 전압에 대한 평균값이 191이면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값은 어떻게 구해요? 에버리지는 파이분의 2의 최대값으로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최대값이 얼마냐? 이제 물어본 거니까 그럼 따라서 최대값은 뒤집어야죠. 2파이에다가 평균값을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에버리지. 그렇죠? 그럼 2파이분의 191이라고 했으니까는 계산기로 누르면 300V가 된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 표에 시료값하고 이제 평균값에 대한 파형별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암기를 좀 해주세요. 11번 회로의 접속점에서 볼 때 접속점에 흘러들어오는 전류의 합이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뭐라고 그랬어요? 키르히오프의 전류 법칙 제1법칙. 그렇죠? 제2법칙은 전압 법칙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인데 2번에 이제 키르히오프의 제2법칙은 전압 법칙인 거고, 그다음에 3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죠. 이거 발전기고,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이거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자기가 이제 발생을 하는, 반대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엄지 방향이 전류 방향이면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으로 자기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전류와 이제 자기에 대한 관계를 이제 표현하는 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12번. 전선의 길이를 4배로 늘리면 처음 저항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선의 반지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항을 우리가 물론 이제 오음의 법칙으로 구하기도 하지만 아니면 이제 고유 저항으로 우리가 구하기도 하죠. 면적에다가 보통 A라고 쓰죠. 근데 이 면적이 원일 경우에는 파이 R 제곱이죠. R은 이제 반지름인 거고. 그랬을 경우에 저항값은 일정할 거예요. 얘는 요거는 일정하게 유지를 할 거고, 요건 이제 일정하게 유지를 할 거고, 요 고유 저항값도 이걸 이제 우리가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데, 요 고유 저항값도 물체가 바뀌지 않은 이상, 똑같은 전선인 이상은 요 값도 이제 일정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파이 값도 요거는 상수니까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요거 이제 넘어가면은 요 길이, 전선의 길이하고 단면적은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면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반지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이를 4배로 늘렸대요. 그러면 저항을 구하는 거니까는 식을 저항에 대해서 쓰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R 제곱이 이제 전선의 길이하고 이제 비례를 하는 건데, 요거 있으니까는 이제 루트를 이렇게 씌우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게 이제 4배만큼 2죠. 그럼 전선의 길이가 4배만큼 늘리면 저항은 2배로 늘려야죠. 그래야지 이게 일정한 값이 나오니까 저항값이. 답은 3번입니다. 도선의 반지름은 2배로 늘린다. 전선을 4배로 늘리면 전선의 굵기를 반지름을 2배를 늘려야지 그래야지 저항값이 똑같아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13번 6개의 같은 저항을 병렬로 접속했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저항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개인 거죠. 걔를 쭉 이제 연결을 했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120V의 전원에 연결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얼마만큼의 전류가 흘렀냐면 30A만큼의 전류가 흘렀어요. 이렇게. 그때의 저항기에 대한 값이 얼마일까요? 를 이제 물어본 거죠. 일단 전체 저항값은 어떻게 돼요? 이거 전체. 얘를 R이라고 하면 전체 저항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전압을 전류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3, 40이니까는 4Ω이 되겠네요. 그렇죠? 요 4Ω은 병렬로 6개를 연결했을 때가 4Ω인 거죠. 똑같은 저항을 병렬로 연결을 하면 우리가 그때 합성 저항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죠. 요거는 개수.
그렇죠? 예. 똑같은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합성 저항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하나의 저항값 나누기 전체 개수만큼 하면 전체 저항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얘가? 얘가 6개죠. 6개를 저항값 하나당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걔를 6개를 연결했더니 걔가 4ohm이 나온 거다. 그럼 따라서 하나당 저항값이 얼마라는 거냐면 4 곱하기 6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에 대한 저항값을 구할 수 있다더라라고 하는 거죠. 답은 4번. 그렇죠? 병렬의 경우는 이렇고, 만약 직렬이라면 똑같은 저항값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직렬의 경우에는 이 개수만큼 곱하는 거죠. 그렇죠? 병렬은 나누는 거고. 14번. 저항 3 뉴토리턴스 사이 병렬 회로의 역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저항이고 리액턴스고 임피던스고 얘가 세타고, 그렇죠? 역률은, 그렇죠? 역률은 R분의 임피던스 분의 저항. 근데 요거는 직렬일 경우. 병렬일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면 임피던스 분의 리액턴스로 구합니다. 병렬일 경우에. 직렬인지 병렬인지 이제 구분을 좀 잘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에서는 병렬 회로에 대한 역률을 물어봤으니까 요 밑에 있는 식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저항값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저항값은 3이라고 했고요. 리액턴스 값은 얼마라고 했냐면은 4라고 했어요. 그러면 임피던스 값은 얼마게요? 5죠. 3, 4, 5, 6, 8, 10은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잘 안 되면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에다가 이제 루트를 씌우시면 되죠. 3, 3, 9, 4, 4, 16이니까 더하면은 25죠. 그러면 5ohm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임피던스는 5, 리액턴스는 4, 그렇죠? 5, 8에 40이니까는 0.8, 역률은 80%가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5%로 안 했네. 그냥 값으로 나왔네요. 0.8이 된다. 2번. 임피던스가 저렇게 나왔을 때의 서셉턴스 값이 얼마일까요? 역수인 거죠.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서셉턴스 하기 전에 얘는 이제 저항분의 1인 거고, 그렇죠? 서셉턴스는 리액턴스 분의 1인 거고, 그렇죠? 단위는 다 모우. 아이고, 거꾸로. 모우. 저항을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렇죠? 단위는 모우인 거고. 그래서 임피던스가 걔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6 플러스 J의 8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따라서 어드미턴스는 일단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구하냐면 임피던스 분의 1이니까 6 플러스 J의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쟤를 식을 정리를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는 여기다가 6 마이너스 J의 8을 이렇게 위아래로 곱하면 식이 똑같아져요. 그쵸? 이렇게 나누면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밑에는 100이죠. 요거 전개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밑에는 100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6 마이너스 J의 8이 되겠네요. 그러면
0.06 마이너스 J의 0.08 이렇게 될 거고요. 그때의 얘는 컨덕턴스, 얘가 서셉턴스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서셉턴스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는 답은 0.08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그렇죠? 다음은 이제 16번 문제. 16번 문제를 보시면 공기 중에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 점전화로부터 1cm 거리에 있는 전장의 세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쿨롱의 법칙하고 똑같죠. 쿨롱의 법칙하고 똑같고 9 곱하기 10의 9승의 자승에다가 이제 쿨롱의 법칙은 이제 그 전하가 이제 두 개 있을 경우니까는 여기다 이제 Q1, Q2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전하 하나에 대한 내용이니까는 요거는 Q1, Q2가 아니고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그냥 Q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1cm라고 했으니까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로 이제 바꾸셔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는 전기량이 얼마냐면은 점전화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기로 누르시면 이게 18 곱하기 10의 8승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단위가 여기가 이제 미터니까는 센티미터로 나오더라도 이제 미터로 좀 환산을 해가지고 11cm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니까는 그렇게 이제 단위로 환산을 해서 이제 구한다.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은 저항 3개가 직병렬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R1, R2, R3 그렇죠? 이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할까요? 직렬일 경우에는 그냥 더하면 되고 병렬일 경우에는 이제 분의 1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위에 부분은 그냥 이제 R1 플러스 R2 이제 이렇게 구하시는 거고요. 요걸 이제 우리가 그냥 하나로 이렇게 보면 병렬일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병렬일 경우는 물론 이제 두 개일 경우에 우리가 식을 암기해서 이제 푸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대로 따지면 이런 거죠. R1하고 R2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합성 저항 값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분의 1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되면은 이게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는 이제 그 식이 되는 거고, 그거랑 이제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기는 R1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합성 저항 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R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도 이거랑 유사해요. 곱한 거, 더한 거. 그러면 밑에는 다 더하죠.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분의 R1 플러스 R2 곱하기 R3 정리를 하면 모양이 이제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답은 이제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합성저항 구하는 거 직렬을 이제 더하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병렬일 경우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1번이고 권수 200회 코일에 5A 전류가 흘렀어요. 요만큼의 자속이 흐른다라고 하면은 자체 인덕턴스는 얼마일까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식 중에 하나죠. LI가 N파이다. 그렇죠? 기억을 좀 이제 해두시고 인덕턴스가 얼마냐 이제 물어봤으니까는 그러면 따라서 요 L 인덕턴스는 I만 넘어가면 되죠. N파이에다가 전류.
권수가 얼마라고 했냐면 200회라고 했고요. 자속은 얼마냐면 0.025라고 했고요. 얼마만큼의 전류가 흘렀냐면 5A만큼의 전류가 흘렀죠. 예. 이걸 이제 계산을 하면 1헨리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1헨리. 이 식도. 오늘 나오는 전기 자기학에서 나오는 그 회로 이론에서 나오는 식들은 다 암기를 해주세요. 다 중요한 식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요. 19번. 비유전율이 큰 상치탄 등의 유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극성이 없고, 요게 이제 이런 콘덴서를 세라믹 콘덴서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그런 이제 콘덴서에 대한 종류도 쭉 있으니까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20번 물체의 온도 상승 및 열 전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죠. 비열이 작은 물체에 열을 주면 쉽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2번은 열 전달 방법 중에서 유체가 열을 받아서 분자와 같이 이동하는 거는 아니, 복사는 열이 전기 파형 형태로 이제 가는 게 복사입니다. 분자와 같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파형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복사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체는 열을 방출하면 온도는 감소하죠. 열이 이제 빠져나갔으니까는 온도가 감소하는 거고. 질량이 작은 물체일수록 쉽게 온도를 올릴 수가 있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기 이론의 문제 풀어보았습니다.